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망의 우리나라의 대망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다. 웅장하다. 엄청 고민을 했다. 아, 아무튼 우리나라 경기가 있죠. 시간대가 12시긴 한데 4시 아닌 게 어디고 인 게 어디고. 물론 이제 불금, 황금 주말이긴 한데 그래도 12시 일찍 볼 수 있다는 것도 뭐 낫고. 아무튼 우리나라 경기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지금 뭐 월드컵이 아시아국 보여주고 있죠. 호주도 올라가고 어제 이제 일본이 또 이변을 창출하면서 그것도 조 2위가 아닌 조 1위로 올라가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분석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나 대 우루과이. 이것도 뭐 점수를 일단은 적고 가자면은 우리 조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점수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킹오에스대로 다 안 나오잖아요. 어제도 봤지만은 뭐 킹오에스 다 안 나고 일본이 뭐 이기면서 뭐. 근데 그거는 약간 모로코의 여파도 있는 것 같아. 모로코가 조1위 하니까 오씨 저기 가면 크로아티아랑 맞붙어야 되네. 올라가면 또 브라질이랑 맞붙어야 되네. 근데 봐준 게 어딨어요? 봐주진 않았겠지. 아무튼 일본이 또 경기를 잘했고 그 옆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뭐 조금 널널하긴 하겠지.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일단은 킹우의 수부터 말을 해드리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처음 보시는 분은 가나는 지금 뭐 1위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1위까지 희망 있죠. 근데 이제 좀 힘들어요. 대승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 그리고 뭐 포르투갈 삐끗해야 된다. 그럼 우리한테 좋긴 하겠지만은 뭐 아무튼 조건부가 좀 까다롭고. 일단은 진출을 위해 비기기만 해도 유리하죠. 비기만 해도 좀 유리해요. 4점 대비면 우리나라가 설령 이긴다 해도 뭐 골득실은 이제 무마될 수 있는데 골득실 다음이 이제 다득점이거든요. 가나는 현재 지금 5골 넣고 우리나라는 2골이잖아요. 그런 부분 하면은 뭐 비기기만 해도 좀 유리하긴 해요. 우리나라 경기 보면서.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2대 0으로 이기고 가나가 비기면 우리가 올라가죠. 왜냐? 골득실 때문에. 2대 0을 이기면은 승점 4점에 플러스 어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이제 비기면은 득실이 안 바뀌잖아요. 4점에. 그래서 올라가긴 한데 뭐 이런 킹오의 수가 엄청 많긴 한데. 아무튼 요약하자면은 가나는 약간 비기기만 해도 우리나라 경기 보면서 비기기만 해도 약간 유리한 거 사례. 그냥 조건부가 좀 나아요. 조건부가 낫고. 반대로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봐야죠. 우리나라 경기를. 그리고 이 경기는 알죠? 그 수아레스의 신의 손이었나? 이거 이거 2010년이었나? 남아공 맞죠 이거? 이거 남아공 때 그 얘네 둘이랑 붙었는데 손으로 쳐막았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VAR이 없었지 않나? 그거 그래가지고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루과이랑 이제 가나 지금 죽일라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 수아레스가 근데 결국에는 뭐 사과는 안 했지. 근데 사과를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때는 심판이 그렇게 인정했는데 못 잖아. 그리고 PK 마지막에 넣었어야지 그러면은. 아무튼 신의 손, 그 신의 손의 수아레스 오늘 뭐 벼르고 있다 가나들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경기력을 봤을 때 가나가 우리나라랑 할 때 이제 후반에 이제 이강인 투입하고 밀렸죠. 그리고 가나도 지키려고 했었던 부분. 근데 한 방 한 방이 좀 무섭긴 해요. 이 아프리카에 투개의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돌파 능력도 좋고. 반대로 우루과이는 이제 포르투갈과 나름 비등한 경기였죠. 골 찬스들도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았고, 앞선에 늙은 노세아도 있었고. 그리고 요새 월드컵 보면은 나만 느끼나? 골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골대 좀 확장이 있나? 요새 보면은 월드컵 경기 내 이만큼 골대가 많이 나온 월드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골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슛 때리면 다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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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맞고 튕겨 나오고. 아무튼 약간 그런 불운도 있었긴 해요. 우루과이가 지금 보면은. 그리고 아까 누가 말했듯이 우루과이가 현재 빵골이에요. 이거 모든 조에서 빵골 넣은 팀 없지 않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빵골 넣겠나? 그래도 우루과이인데
한 골은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루과이가 그 뭐랄까 좀 골대 불운도 있었고 포르투갈당 했을 때 보면은 슛 찬스들도 좀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 팀들 보면은 그 뭐 모로코 이런 애들 말고 웬만한 이제 아프리카 팀들 보면은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 했을 때는 뭔가 지네 나라끼리 해서 그런가 비슷해서 그런가 득점이 잘 안 나오고 뭐 실책도 잘 안 하고 했는데 요새 보면은 아프리카 팀들이 약간 흥분하는 것도 너무 많고 수비에 잔잔바리 실수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우루과이도 골을 넣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우루과이 경기력이 확고하게 좋다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가나가 더 위협적인 부분들도 많이 창출하는 모습도 더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골의 기대감 자체도 선수는 거칠라지만 결국에는 뭐 가나 쪽에서의 골이 더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우루과이도 수비가 예전만큼 뭐 솔직히 강하진 않잖아. 옛날에 진짜 실리는 축구 뭐 고딘이 젊었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야 그렇고 약간 요 경기는 치고받고 좀 난타전 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가나 입장에서는 뭐 안정감 있게 비기는 플레이 하면서 여기 이제 경기 보면서 뭐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긴 한데 얘네 게임 하는 거 보면은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언더는 못 찍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루과이도 빵골인데 한 골은 넣겠지. 그래서 치고 받고 뭐 오버사이드 보셔도 될 것 같고 승패 라인은 그래도 우루과이가 손이 안 가요. 이번 월드컵 보면서 손이 안 간다. 경기는 오버에 가나 프렘 먹게요. 약간 뭐 난타전 해갖고 뭐 2대2도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뭐 3대2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봅니다. 그쵸. 히메네스 고딘 뭐 강력한 센터백 라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고딘도 걷어내기 바쁘더라. 바빠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볼 잡고 바로 빌드업 할 텐데 요새는 그냥 가까이 오면은 걷어내더라 그냥. 돈가방님도 안녕하시고. 그다음 요 경기 우리나라 경기 요 경기는 진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생각을 많이 하던 의미 없죠. 뭐 들어올 건 들어오고 안 들어올 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기기도 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뭐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킹호에서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대패 또는 이제 뭐 그냥 일단 지고 대패는 말고 그냥 지고 플러스 가나가 많은 골을 넣지 않는 이상은 뭐 1위는 저도 확정입니다. 저도 얘네가 뭐 대폭발골 넣지 않는 이상 아니면 우리나라한테 개또들어 맞지 않는 이상은 1위는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혹시 모르니 어제 그 스페인처럼 뭐 될 수도 있는데 승점은 달라고 하겠죠. 1위랑 2위 메리트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1위 되면은 사실상 그 브라질이랑 붙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소 무승부라도 해서 이제 1점이라도 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실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존나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엄청 많잖아요 이슈들이. 첫 번째 벤투 감독이 없다. 감독이 없는 축구팀들 뭐 바이른 미네 이런 애들은 감독이 필요 없긴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근데 없으면은 성과를 또 잘 내지는 못해요.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퇴장으로 못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2002년의 복수 2002년의 복수 뭐 이런 키워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포르투갈이 오늘 이제 결장자들이 좀 있잖아요. 뭐 멘데스라든지 페레이라 원래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첫 경기하고 뛰고 그냥 애초에 부상으로 빠지고 오타비오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감독도 감독인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어차피 확정은 됐고 1위를 하냐 못하냐 그거 싸움인데 부분 로테는 돌려줄 거라 해요. 부분 로테는 돌려줄 거다. 근데 뭐 말로는 그 뭐야 뭐 총력전을 하겠다 이지를 하는데 지금 옐로 카드 받은 애들이 많잖아요. 뭐 부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아스라든지 펠릭스라든지 네베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카드를 받으면 다음 경기 또 못 나오죠. 못 나오기 때문에 이 라인 정도는 바꿔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베스트가 아니면은 프랑스 때도 봤지만은 베스트가 아니면 좀 허약하다는 거를 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포르투갈이 보면은 측면에 얘가 무서워 레앙. 어, 얘가 왜 무섭냐면은 물론 밀란에서도 잘하고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솔직히 지금 포르투갈이 뭐 펠릭스아 뭐 부페 뭐 이런 애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얘가 측면 공격은 진짜 좋아요. 측면을 탁탁 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젊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하지만은 최근에 월드컵 보면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잘하는 팀들이 결국에는 올라가요. 물론 이제 뭐 뭐야 밸런스가 잘 잡힌 신구 조합 이런 것도 잘 나가긴 한데 이 기동성이 좋은 애들이 확실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뭔가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잉글만 봐도 뭐 레시포드라든지 사카라든지 얘가 존나 무서워. 얘는 아마 근데 오늘 나올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교체로 나왔고 얘가 존나 무서워. 우리 측면 생각하면은 뭐 김문환 아니면 이제 진수 쓰잖아요. 과연 잘 커버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라모스라는 애가 있어요. 뭐 영어 발음만 하면은 뭐 하무스라고도 뭐 되긴 한데 얘도 벤피카에서 뭐 9골 받고 현재 팀 내 득점 1위 21살짜리 뭐 어린애들로 구성하면은 물론 경험치는 이 월드컵의 경험치는 좀 부족하긴 한데 근데 계속 요즘 트렌드 보면 스피드 있는 축구들이 다 먹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역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오히려 뭐 젊은 애들이 나오면은 더 무섭지 않나. 그리고 중원에 이제 비티냐 있잖아요. PSG에 지금 경험치 먹고 있는 비티냐라든지 이런 애들도 나오면은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어. 지금 보면은 포르투갈이 중원에서의 공격이 좀 강하고 측면에는 약간 안전빵으로 측면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러는 부분을 보여주거든요. 중원에만 놓고 측면은 방어하고. 근데 오늘은 측면 쪽을 더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솔직히 중앙이야 우리 뭐 민재라든지 뭐 영건이 형님이 잘 틀어맞겠지만은 측면은 좀 물음표가 들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흥민이가 부상으로 많이 지금 부어 있는 상태. 그 있잖아요. 이거 뭐야? 안돼 안면 마스크? 이것도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김민재도 오늘 뭐 나오긴 하겠죠. 민재도 나올 건데 지금 부상을 달고 뛰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갑자기 퍼져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젊은 선수층으로도 뭐 구성이 될 수 있는 포르투갈 생대로 하면은 다리도 지금 그 종아리인가 안 좋다고 하는데 스피드적인 부분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 초반이야 따라잡을 수 있긴 한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퍼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만 생각을 다 하긴 했는데 아씨 근데 나 진짜 한국 찍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포르투갈 쪽에 손이 간다. 그래서 포르투갈 승 그냥 찍을게요. 근데 이제 이건 찍을게요. 어차피 이 경기가 우리나라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록식도 찍을게요. 기록식으로는 한국 찍을게요. 1대 0승 한국, 그 다음에 2대1 한국 승, 그래도 무승부까지. 어차피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축구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그냥 투자할게요. 좀 잃는다고 해도 요것도 같이 찍을게요. 저는 기록식으로. 요거는 뭐 승으로 뭐 포르투갈 보고 프렘 볼게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배당이 되잖아요. 10배인가 되던데 10배 뭐 열 몇 배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건 기록식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어쩔 수 없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 한국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록식으로 이건 찍을게요. 근데 근본적인 부분은 뭐 이거부터 볼게요. 그리고 오버 볼게요. 우리나라도 골에 대한 저력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기도 하고 포르투갈도 지금 뭐 가나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우루과이전 이때 보면은 약간 빈틈들이 나오기도 했고 우리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는 있어요. 왜냐면은 센터백 생각하면 페페면은 흥민이가 당연히 뭐 스프린트 이런 걸로 제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뭐 오버 그래도 이 매국 배팅 못한다 어떻게 너는 가냐 인간이냐 할 수 있는데 오버를 찍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기록식도 같이 찍어 볼게요. 마지막 경기니까 뭔가 마음 아프면서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기록식도 약간 뭐 양방 느낌도 되긴 하겠지만은 같이 찍어 볼게요. 저것도 됐죠? 됐죠?
아무것도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나라가 근데 솔직히 올라가는 걸 다들 원하잖아요. 그냥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올라가면은 그래. 경기 관람했다. 잘 싸웠다. 그래. 체육 뭐 지능공단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게 투자를 했다. 생각하고 뭐 포르투갈 뭐 부러진 거 생각합시다. 아무튼 뭐 주심도 뭐 카드 많이 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심이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메룬 대 브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기록식은 다 알려드렸죠. 기록식은 뭐 그래도 한국이 이기면 대승하겠어요. 2대1이나 1대0 승리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이 골을 못 넣을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뭐 1대1 무승부까지 뭐 받쳐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카메룬 대 브라질. 자, 이 경기 아무튼 뭐 말이 많았네요. 우리나라 경기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브라질은 뭐 여전히 네이마르상, 그다음에 다닐루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산드로까지 부상으로 결장 뭐 예정이죠. 그리고 뭐 여기는 카메룬은 결국엔 뭐 오나나 키퍼 정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수비에 카스텔레토, 몽클로 이런 애들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면 브라질이 풀백이 다 무너졌죠. 이 둘이 하면은 그래도 유벤에서 한솥밥 먹고 뭐야 호흡적인 부분도 잘 맞는 친구 아닙니까? 근데 지난 경기에 뭐 밀리탕이 풀백으로 나왔는데 나쁘지 않고 뭐 한 자리는 뭐 밀리탕에 텔레스 그 젊은 거 쓰면 텔레스고 아니면 뭐 늙은이 우리 다니엘 알베스 언제적 알베스고 뭐 나올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풀백 자리가 베스트는 아니다. 근데 뭐 네이마르의 공백 결국에는 강력한 그 스위스의 수비 라인들도 뚫었다. 그리고 한 골을 넣어도 지키는 것도 아니었고 더욱더 밀어붙였다. 역시 브라질 우승 후보 브라질. 믿을 수밖에 없다 브라질. 그리고 뭐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경기에서 사실상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달려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물론 생각해보면 한 골만 넣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스위스 경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거는 또 킹웨이스 생각해야 되고 일단은 실력적으로 생각합시다. 뭐 킹웨이스고 나발이고 브라질도 물론 무승부만 캐면 1위 확정이고 뭐 대량 실점하고 지는 거 아니면은 스위스 뭐 저도 이제 스위스가 뭐 스코어 상으로 뭐 3대 이상, 3대 0 이상 뭐 이런 거 아니면은 1위로 올라가요. 근데 브라질이 급도 있고 특히나 카메룬 얘네 보면은 스위스보다도 확실히 수비가 약한 부분 물론 뭐 어쩌저쩌 버틸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스위스보다도 공략이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남미 아프리카 했을 때 대부분 이제 남미 쪽이 좀 우세했던 그 기록들도 많이 보여주고 물론 그 에콰도르랑 누구였노? 걔네 할 때는 뭐 지긴 했는데 에콰도르랑 브라질이랑 급이 틀리죠. 그래서 뭐 브라질에서는 로테 돌려줘도 솔직히 로테 돌려줘도 다른 팀이 거의 1군급이 애들이기도 하고 카메룬은 계속 연장으로 주전을 써야 된다는 것도 체력적으로 좀 거슬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요거는 킹웨이스고 나발이고 그냥 실력적으로 브라질 이기지 않을까. 그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카메룬은 확실히 스위스보다는 어, 수비력도 딸리고 그 다음에 뭐 무승부만 캐도 올라간다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도 마지막엔 달려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세르비아 대 스위스. 자, 이 경기 일단 세르비아 나름 뭐 공격진 초호하다. 근데 그 월드컵 들어오면서도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수비가 약하다. 공격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 지난 경기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리고 이 경기 킹오에스는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 비기기만 하면은 일단 뭐 1위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잖아요.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올라가는 거고 1위는 뭐 사실상 힘들죠. 근데 뭐 어제 생각하면은 스페인도 뭐 떨어졌으니까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좀 그래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 몰라리드님 안녕하세요. 반대로 세르비아는 뭐 없죠. 반드시 이겨놓고 봐야죠. 일단은 이기면은 세르비아는 이기면 올라갈 확률은 좀 높죠. 왜냐면 카메룬이 브라질 상대로 뭐 잡겠어요. 그래서 세르비아 입장에서 이기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경기는 좀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스위스 축구 대
수비는 허허 벌판이지만 공격으로 찍어 누르는 약간 창과 방패의 그런 싸움인데 둘 다 공통점은 브라질전에 유효수를 못 가져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의미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월드컵에서의 축구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수비적으로 잘 틀어막고 이기는 팀들이 더 많죠. 이변도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어디 쪽을 찍겠어요? 이쪽을 찍을게요. 저는 스위스 쪽으로. 현 기점을 봤을 때는 스위스의 수비력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끈끈하고 최근 대세 보면은 이변도 많이 돌출하는 건 결국엔 점유율을 다 뺏겨도 수비적으로 한번 잘 틀어막고 한 번의 기회 그런 거 잘 살려서 이긴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수비 좋은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스위스가 역배이기 때문에 프렌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 프랜스 기준점 대비는 스위스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오늘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다들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